네, 언제 올지 몰랐는데 정말 4,000피 시대가 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빠르게 4,000피 시대가 올 거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4,000피를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요. 예. 특히나 이렇게 빨리 온 것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 1980년도에 100으로 시작했는데요. 이제 45년이 네. 걸렸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늘 박스피라고 해서 이게 벗어나기 그렇죠. 힘들다라는 예.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까지 갈 때는 한 9년 걸리고 2000 돌파하는 데까지 18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0선까지 갈 때 사실 최근에 3,000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2021년 코로나 기간 그렇죠. 동안에 예.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그때 네. 3,000까지 갈 때도 2,000에서 3,000까지 14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000에 이제 2025년 6월, 지난 6월에 이제 다시 왔었고, 그때도 이제 뭐 더 이상 오르겠느냐, 3,500도 되게 높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 뒤의 속도죠. 올해까지 우리나라가 뭐 G20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뭐 저희 계엄 때문에 사실 그 전반기에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1월부터 하면은 상승률이 높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은 그 관세로 인한 리버레이션 데이 한 4월부터 네. 저점을 한 걸로 보면은 시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오른 정도가 9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은 사실 이렇게 가지지 못했었는데, 네. 근데 9월부터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올라온 속도는 정말 무섭게 빠르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올라온 상승률이 19.4%거든요. 예, 예. 거의 한 달 동안에 20% 가까이가 오른 건데, 이게 우리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지난 그 4,000 돌파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한국 코스피가 68% 이렇게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가 26.7%. 이쪽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우리가 압도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장기 박스권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핵심은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 전 네. 세계적으로 사실 저희가 그 코로나 때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었지만 예.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유동성을 이제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2022년부터 24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선진국의 긴축 정책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서 이자율이 조금씩 낮아질 거라는 전망에 좀 시장의 안도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기 부양책 이외에도 그 AI와 관련된 그 LLM이 시작된 예. 이후로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LLM은 대형 언어 모델 대형 언어 말씀하시는 모델, 거죠? 우리가 예, 챗GPT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면서 어떤 AI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기업들이 사실 AI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AI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어떤 그래픽 카드와 관련된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도 어떤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도 같이 이제 호황을 가지고 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어떤 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주가를 올렸고요.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아까 유동성이 풀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측면도 큽니다. 예. 사실 4월 때 중순부터 우리 코스피가 올랐을 때는 그 대선 전까지 원화 가치가 한 9% 정도 두 달 동안 상승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보통 원화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 환에서 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예. 입장에서는 그 한국 주식 매수입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 외에도 어떤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그 상법 개정 같은 것들, 예. 소액 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고 자사주 소각을 또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정책적인 배경으로도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단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증시 부양 정책이 있고 여기에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전자에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랐고요. 이런 반도체 호황, 지금 HBM, 고대역폭 메모리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D램 제품들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요. 이런 호황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예, 사실 이 3만 전자, 5만 전자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예. 예, 당연히 이제 10만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굉장히 그 큰 어떤 그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10만 원에 올라왔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HBM 등 기술 경쟁력이 우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AI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올라갔고 여기서 말씀하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것과 DDR5 등 첨단 반도체가 어떤 슈퍼 사이클에서 우리 그 반도체 업황을 되게 키울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현실화된 거고요. 그런 배경에는 우리가 무슨 HBM이나 DDR5 같은 초미세 공정에서의 경쟁력이 있었고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AI 서버나 고성능 컴퓨팅 같은 메모리와 관련돼서 그 글로벌 주문과 파트너십이 확대됐고 예. 사실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자동차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한 것도 어떤 시장의 기대를 키우면서 그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 AI 시대가 끝날 것이냐라는 것과 우리 그 반도체 호황이 계속 갈 것이냐라는 네. 것은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과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AI가 성장하는 동안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데는 의문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냐라는 것과 그리고 이게 어떤 이런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언제 정도의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두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아까 짚어주셨던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이 유입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나 기업에서 봤을 때 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일단은 그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이 호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빠르게 오른 이유가 우리가 가진 반도체가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는 이제 경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사실 이게 어떤 상황이 좋아서 오를 때는 굉장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빨리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빠질 땐 또 빨리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AI가 뭐 성장이 둔화된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때 어떤 우리나라 주식도 뭐 미국의 AI 관련주보다 빠르게 내려갈 우려가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사이클을 많이 타는 주식의 성격이기 때문이기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기대가 좋았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도 투자를 좀 고민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 가치와 관련된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라든가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배당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어떤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좀 더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게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들을 우리가 보면은 뭐 대선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대선 이후에 2차 상법 개정 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네네네. 10억이냐 50억이냐라는 거 했을 때 빠졌다가 흔들렸죠. 50억 원 예. 유지가 되면서 그 뒤에 또 추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업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이 주식에 잘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가 중요하고 그런 정책과 제도를 우리나라가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기업 관련 어떤 그 주가 관련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네. 실망시키지 않도록 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